안녕하세요, 금기표입니다. 자,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런 것들이 지금 또 ING 중이고, 그리고 이제 간간히 지금 우리한테 이슈로 접하면서 소식을 듣고 있는데, 지금 중동 뉴스에 약간 조금 묻힌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한번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 이런 것들을 좀 최근의 과거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어떤 날에는 러시아가 정말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우크라이나가 잘 버티고 있는 것과 건재한 거로 보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질문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대체 이 전쟁은 대체 누구한테 지금 그 나라마다 원하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남죠. 자, 그럼 이 전쟁은 어느 한쪽이 좀 이기고 있는 전쟁일까요? 아니면 그냥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지루한 소모전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조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초반에는 진짜 막강하게 그냥 단숨에 엄청나게 막 폭파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단숨에 그냥 그 한 나라를 이렇게 집어삼키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걸 보는 것보다는 지금은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 그로 인해 상대를 더 빨리게 지치게 만드느냐 이렇게 보는 쪽이 어떻게 보면 전쟁을 보는 기준을 조금 바꾸는 데 있어서 더 현실적인 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상황 전쟁 끝나지 않았죠.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비극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협상은 완전히 얼어붙지는 않았지만 지금 거의 멈칫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선은 또 어느 한쪽의 판을 완전히 뒤집지도 못한 지금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고착된 소모전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순식간에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결정적으로 판세를 되돌릴 만한 뭔가 탁 그게 지금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죠. 이쯤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협상이라도 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좀 잘 협상해서 좀 되면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양쪽이 원하는 전쟁의 그 끝이 서로 너무 다르다는 거죠. 러시아는 자신이 점령하거나 주장하는 지역의 문제와 우크라이나의 안보 방향에 대해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을 원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럼 반대의 우크라이나 입장은 어떨까요? 영토를 쉽게 넘기거나 안보를 포기하는 방식의 평화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봅니다. 겉으로는 하나죠. 전쟁을 멈추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식으로 멈출 것인지 어디서 멈출 것인지 그게 서로 맞지 않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협상 채널이 살아있다 해도 실질적인 진전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전선 상황도 비슷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당장 붕괴 직전이라고 보기에도 당연히 무딜 수가 있고요. 왜냐? 여전히 방어선을 잘 유지하고 있고 러시아의 압박을 버텨내고 있어요. 전황 전체가 무너진 장면이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편하지도 않아요. 지금 방공 자산, 탄약, 서방 지원, 병력의 필요, 와, 진짜 이거 처음에 전쟁 일어날 때 얼마나 진짜 가슴 아픈 장면들도 많이 있고 그랬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하나 나오죠. 버티고 있다는 것과 유리하다는 것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버티고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버티기 위해서는
자원이 계속 부족해지고 그 자원이 또 늦어지고 국제사회에 관심이 분산되는 거, 이거 정말 크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힘들죠.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서 중동 전쟁 변수가 꽤나 중요하게 보입니다. 미국과 서방의 시선이 지금 이스라엘 이란 문제로 크게 쏠렸어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정치적 관심, 군사적 지원, 방공 자산 우선순위 면에서 밀릴 가능성에 지금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뉴스 비중의 문제가 아니죠. 전쟁은 관심이 줄어드는 순간 지원 속도와 우선순위, 정치적 집중력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하고만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의 관심이 다른 데로 옮겨가고 있는 그 상황하고도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반대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런 국제적 분산이 러시아한테는 전혀 나쁘지는 않을 수는 있을 거예요. 중동 불안이 커지면 에너지 가격이 흔들리게 되죠. 그게 본의 아니게 러시아 재정에는 일부분 숨통을 틔울 가능성도 있어요. 또 서방이 한 전쟁에만 집중하지 못할수록 러시아는 장기전에 더 유리한 환경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은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지금 이긴다, 아니면 또 어느 한쪽이 곧 반격으로 뒤집어 버린다처럼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이쪽일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끌고 갈 능력이 러시아한테는 여전히 남아있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버티는 비용이 계속 부담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가 먼저 자원의 한계를 맞고 누가 먼저 정치적으로 흔들리냐의 싸움에 지금 가까워 보이는 현실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중동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 전쟁과 무관한 별도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연결돼서 볼 필요도 있어요. 이런 관점도 또 있는데 중요하죠. 한 지역의 전쟁이 커지면 다른 전선의 무기 지원, 외교 집중력, 에너지 가격, 금융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해할 때도 전선 지도만 보는 것으로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세계가 지금 어디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지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당장 승패가 갈리는 전쟁이 결코 아닙니다. 고착된 소모전에서 누가 먼저 지치고 또는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 그런 겨루는 전쟁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중동 전쟁은 그 무게추를 러시아 쪽으로 조금 더 유리하게 흔들 수 있는 변수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비극적인 장기전, 사람의 생명이 걸려져 있죠. 자, 유럽의 안보, 에너지, 세계 경제, 국제 질서까지 흔들 수 있는 전쟁, 앞으로 잘 해결되길 바라며 아무런 죄 없는 희생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